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가을을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부들의 이 시기는 특별하고도 특별합니다. 방금 들녘 벼를 이제 거의 다 거두어들였고 탐스럽게 열매 맺은 과일도 수확을 마쳐가죠. 세월이 흐르면서 농촌 풍경이 조금씩 변해가곤 있지만 땀의 결실이 수확의 기쁨이 되는 땅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불청객 또한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귀한 수확물을 슬쩍하는 사람들, 단순히 사과 몇 상자, 쌀 몇 가마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농민들의 세월을 훔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할 텐데요. 수확철 농촌의 불청객,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10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아포가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등 좀 더 풍성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일품인 이 과일, 폴리페놀, 벤제알데히드, 쿠마린 등 항암 성분이 가득해서 과일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과일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육식을 한 뒤에 이것을 하나, 소화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강력한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가수 김지혜 씨의 히트곡 몰래한 사랑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과일 땡땡땡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해 보니까 우리 농업부문 피해 규모가 연간 77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여러 농업단체들로부터 이렇게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 추산한 RCEP 농업부문 피해 규모는 과수 40억 원, 과체 12억 원, 쌀 13억 원, 녹용수 4억 원 등 연간 77억 원에 그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에서 생산된 키위, 체다 치즈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요. 또 그리고 구아바, 체리 같은 54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뒤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산 녹용 관세는 20년, 일본산 사케와 맥주 관세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걸쳐서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열대과일 생산국인 아시안 10개국 그리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대형 농업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형 FTA에 대한 농업부문 피해 산정이 너무 적게 이루어졌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한농연은 동남아시아산 열대과일이 국산 과일 소비를 대체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시중 유통되는 농산물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안일하다. 앞으로 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정한대 한국사슴협회장은 중국산 녹용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는 점 이 자체만으로도 위기인데 RCEP 녹용 부문 연간 피해액이 고작 4억 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네요. RCEP 비준 동의안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지원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네, 이 역시 부실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영향평가 분석을 토대로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원 대책 대부분이 과수에 쏠려 있고 그마저도 간접 지원 성격이 많습니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농업계가 과수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애원하다시피 했던 과일 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같은 이런 직접 지원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까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와 RCEP 발효에 따른 과수 부분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거는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농업계가 이번에 더 좀 긴장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RCEP은 아시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엔 FTA 위에 FTA로 꼽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가입 선언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곧 임박했다 하는 네.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예, 근데 이 특히 CPTPP는 구획화 개념하고 그리고 폭넓은 원산지 인정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이 한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개 농장, 도축장만 위생 검역 조건에 맞추면 우리나라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정부는 RCEP 농업부문 피해 규모와 지원 대책 논의를 진지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하고 비판을 하면서요. 또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CPTPP 협정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농업계는 계속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 농식품부가 2020년 화훼 재배 현황 자료를 내놨습니다. 절화 산업의 침체가 실제 가속화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해 절화류 총 판매량은 3억 7천만 본으로 2019년 4억 1,500만 본에 비해서 10.8% 감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던 절화 판매량이 또 한 번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국화, 백합 같은 주요 품목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국화 판매량은 1억 1,200만 본으로 이 전년 대비 15.9%, 그리고 백합은 1,700만 본에서 1,400만 본으로 22.1%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가 나왔나요? 네, 우선 외국산 절화의 공세로 국산 절화 경쟁력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지난해 신선절화 총 수입량이 전년 대비 2.9%가량 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국화 수입량이 1년 새 9.6%나 증가했습니다. 한 화환 배달
업체 관계자가 말하기를 중국산 국화는 최근 몇 년 새 품질이 개선돼 국산 못지않고요. 또 그리고 가격도 국산보다 30에서 40%가 저렴해 근조화환과 재단 장식 등에 많이 쓰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감소도 또 큰 요인인데요. 이 AT 화용판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연회장 장식과 축하환 수요가 많은 백합, 거베라 등의 품목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위기는 기회라고 인기를 끈 품목도 있긴 있었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 틈새 품목으로 꼽히던 해바라기와 튤립 판매량이 2019년 대비 35% 그리고 2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꽃을 들여오는 소비층이 확대된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 플라워리스트인 권호철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장은 요즘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색다른 꽃을 발견하면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기도 한다 하고 귀띔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 꽃집을 대표하는 박은호 한국화원협회장도 요즘 꽃바구니를 만들 때 보면 백합, 거베라 같은 수요가 예전만 못하지만 이색 꽃에 대한 선호도는 확실히 높아졌다면서 농가에서는 꽃 품질 향상에 노력을 좀 하고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품목을 분석해서 이 생산에 반영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하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논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제한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정부는 이제 내후년 2023년까지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표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에도 이 계획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예 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무려 11만 4,800건으로 전체의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발생 건수만 3만 건, 그리고 비율도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2018년부터 이제 고령층 대상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까지 전국 65세 이상 운전면허 수지자 360만 명 중 7만 6천 명만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네. 사고를 줄이고 이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 참 이게 난감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농촌 지역 노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생계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층이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통해서 운전면허 관리 외에 상시적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 약자의 행동 특성과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합니다. 이걸 개발해서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장착을 할 때 이 자동차 보험 혹은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농촌의 교통 접근성 개선도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거란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 농촌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고 그리고 또 교통에 내는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면서 농촌 지역 거주 고령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한다 하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수학철일 텐데 변호사님 계신 곳 풍경은 어떤가요? 저도 지난 주말에 찹쌀 지금 벼를 뱄고요. 네. 이제 지금 본격적인 수확철이라서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직접 이렇게 수확하면 다들 좀 미소도 짓고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일단 벼를 베고 나면은요,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콤바인에 이제 일정 양은 싣고 가서 직접 빅라우스에다 널거든요. 네. 네, 우리 자연 건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찹쌀이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위한 그런 그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말리는 자연 건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벼를 베기 시작하면 벼를 건조하는 또 건조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벼를 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고수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면서 벼도 이제 햅쌀도 먹지만 초고수매를 통한 이제 소득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풍요로운 농촌이 될 겁니다. 좀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기대감도 높으시겠어요. 예.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만나볼 얘기는 이제 분쟁 관련된 얘기들인데 종종 발생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수확 시기이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벼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하거든요. 뭐 사과, 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절도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이를 지금 심어놨거든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줄 알고 막 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절도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사례 함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 쌀, 아이고 억울해라. 내 쌀 돌리도, 내 쌀 돌리도. 어이 김씨, 아유 뭔 일 있는가? 아유 일단 여기 막걸리 한 잔 쭉 하고 야구 좀 해봐. 아유 그래. 아유 속 타네. 아유. 아따 최씨, 양 사장 못 봤는가? 그 미국 처리장 하는 양씨 말이여. 오늘 돈 준다 했는지 연락이 안 돼야. 양씨 어디 간겨? 일단 자네도 당했는가? 양 사장한테 쌀을 얼마나 사기당한겨? 뭘 물어, 속 타 죽겠구만. 으따 김씨만 당한 게 아닌게. 어여 야구 해봐. 응? 진짜요? 그놈 아주 상습범이구만. 아따 나가 무농약 농법에다가 자연 건조 과정 매년 추곡 수매에서 1등급 받는 거 최씨 니도 알아 몰라? 아이고 알아. 아이고 사기까지 당해놓고 자랑질 거지 하네. 아따 맞는 건 맞는겨. 알아 몰라? 아이고
무농약 1등급 자연 건조. 알았어. 김씨 1등이다. 되는가? 아이, 다음.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따, 근데 지난주에 미국 처리장 양 사장이 이 소문을 들었는지 추국 수매가보다 한 가마당 5,000원씩 더 챙겨준다는겨. 양 사장이 아주 사람을 들다 놨다 했구만. 붕붕 띄워주고 통하고 사기치고. 아따, 근데 도대체 양씨 이거 어디 간겨 이거? 아따 김씨, 그리고 나 저번에 봤는데 양군이 지고 나고 한밤중에 자네 창고에서 벽가마 씻고 가더만. 그리고 그 다음날 너 김씨 만나서 아침에 또 씻고 가던디. 엄마, 한밤중에? 최씨, 네가 확실히 본겨? 그치. 네가 양씨한테 쌀 넘기기로 한 날 바로 첫날 밤이제. 왜 생각 안 나는가? 그날 양씨하고 바로 여기서 막걸리 한 잔 했잖요. 그때 행국이 엄마가 비 온다고 전화 왔던 거 기억나지? 그렇지. 양씨가 다음날 벼 수확한 거 가져가기로 하고 기분이 좋아서 여기서 한 잔 했지. 근데 비가 온 게 행국이 엄마가 벼 거두라고 호두 난리를 쳐서 바로 운전하고 가버렸지. 그러고 바로 음주단속 걸린 그날 아닌가? 그래, 바로 그날이지. 김씨 너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가고 양씨는 바로 직원 되고 너그 창고로 간 거구만. 음미 양씨 이게 사람 아주 못쓰겠구만 이게. 어쩐지 창고가 허영하니 비었더만 그것도 양씨 짓이요? 아따, 우리 전국 1등 김씨도 몽땅 당했구만. 아따 씨발, 지금 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겨. 양씨 이놈 도대체 어디 간겨 이거? 어디 간겨 도대체? 1년 농사 어디 간겨? 나이 친구 김씨 죽네 죽어. 내 이 양씨 가만 못 두지. 내 1등 쌀 가지고 얼마 못 가지. 벼도 훔치고 5,000원씩 더 준다고 사기치고 도망까지 쳐야. 양씨 지달리 나가 너의 뒤통수를 허벌나게 쳐불란 게. 양씨 지달리 내 쌀 돌리도. 아유, 속상해서 어떡합니까. 처음엔 왜 연락이 안 되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고에 있는 쌀도 가져간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예. 이 양 씨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이게 1년 동안에 농민들의 그 마음과 시간을 다 훔쳐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도 이 농민들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을 건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1등 쌀을 내가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건드려서 사기도 치고 훔쳐도 갔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벼를 훔쳐갔기 때문에요. 절도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벼를 훔쳐가는 게 장소가 창고였단 말이에요. 이런 창고 같은 데를 이렇게 문을 열고 훔쳐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건조물이라고 하거든요, 창고를. 네. 법에서는. 건조물 침입절도가 되는데. 침입절도. 밤에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절도보다도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가 되거든요. 네.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 처벌인데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겁니다. 아유, 네. 처음에 사기를 시도했던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이게 진짜 농촌에서 문제인데요. 이 미국 처리장을 저희가 통상 이제 RPC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RPC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민간 미국 처리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일단 자본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는 투자를 받고 농촌에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추곡수매가보다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벼를 이렇게 매수를 해가거든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이게 사기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받은 돈은 돌려주지 못하고 또 매수한 벼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기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사기죄로 처벌받으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의 마음과 또 그 농민들의 일련에 대한 대가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간에서 진짜 전형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데 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도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매년 이런 사건들을 여러 건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면 또 전라북도 지역은 또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칩니다. 사기를. 네,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치는데 농민들께서는 너무나 순수하시고 또 그 초국 수매가보다 조금 더 돈을 준다는 그 욕심에 꼭 사기를 당하시는데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초고 수매가보다 더 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사람 믿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네. 추수철에 또 조심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추수철을 조심해야 할 게 저희가 이제 그 벼를 맡기거나 이럴 때 또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워낙 추수를 다 동일하게 이게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내 거 벼하고 옆집 벼하고 섞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가마수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마에다가 본인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그 수확량을 그대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건조하는 경우에 건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에다 많이 널어 놓으시는데 차가 이동하거나 이러면서 그게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는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연 건조를 할 때는 특히 논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내 거 물건을 건조할 때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게 내 거 수확량을 그대로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얘기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던 게 이제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가 급하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던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거 참 물론 안 된다는 원칙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어겼다가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걸 진짜 또 명심하셔야겠어요. 예, 아무래도 음주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이제 이동수단이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도시보다는 훨씬 적고, 그래서 보통 일을 하기 위한 트럭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또 이게 슈퍼나 이거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이 마을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편하게 이렇게 드시다가 그냥 집에 가는 길이 이제 멀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이제 대리운전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수학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분들께서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음주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음주를 걸리시다 보면 굉장히 센 처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농사짓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면허 취소가 이런 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게 사실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 급할 때는 경찰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급한 일인지 따져보시고 주위에 좀 술 안 마신 사람부터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진짜 계속 농사 지어야 하는데 장비를 계속 써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진짜 음주 걸리면 큰일이겠어요. 예. 그렇죠. 요즘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처벌도. 처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도 도입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처벌 사례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지금 용서가 없거든요. 네. 또 윤창호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를 통해서는 이제 내가 그냥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수철에 일어날 법률 문제들 광범위하게 좀 오늘 알아봤는데 어떤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그 지자체에서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 수학 범죄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범 지도 이런 것들을. 네. 예, 그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입 통행로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출입 통행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그 출입 통행로들 그 우리가 경찰분들께서 많이 방범 활동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CCTV나 방범 활동을 통해서 농촌들의 그런 마음을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조금 확대되면서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량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보면 서울은 22도, 대전 25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짙은 안개 끼는 곳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15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확진자 수가 2028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발표에 비해서는 800명 넘게 줄었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2,100명에서 2,2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이후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넷째 주의 경우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이 돌파 감염자였는데요. 현재까지 돌파 감염자가 1만여 명으로 이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100%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규모의 유행이 계속되면 이달 말에는 최대 4,300명, 이 다음 달 말에는 최대 4,9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5,000명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예측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이 단계적 방역 완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했다고요? 네, 먹는 치료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치료제가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정부는 임상시험에서 확진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 정도 낮춘 것으로 알려진 머크사의 이 먹는 치료제 최소 2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물량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 로슈사 등 세 곳의 제약사와 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화천대유로 지금 시끄러운데 50억 클럽 명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이 풍문으로 떠돌던 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리스트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인 홍모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50억 클럽은 아니지만 이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도 일부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분들 중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약속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급하게 차용증서를 쓴 걸로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준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이 거론된 이들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얘기와는 다르게 민영개발로 추진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JTBC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했을 당시 이 성남시청 공무원의 수첩에 이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민영 개발을 추진한 정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주민들이 성남시청을 찾았는데 이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면담했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 민영 개발을 검토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담당 부서가 LH도의 공영 개발을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이 남욱, 정영학 등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었다고 이 JTBC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대장동 원주민들이 만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민영 개발을 요구했고 이재명 지사가 민영 개발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해당 개발 사업을 처음에는 공영 개발로 구상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에서 막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JTBC 측에 이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이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이 관련 문제를 두고서 여야 지도부에서는 어떤 의견 내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환수한 개발이익 5,500여억 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뒤 21년 동안 공공이 환수한 개발이익 이 총액이 1,768억인데 이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성남시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준 LCT 사업이 있었는데 민간 기업이 그때 1조를 벌어들였고 특혜 분양과 뇌물 제공 의혹까지 있었다면서 이 대장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패 완결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양상이 지지부진하다라면서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 주자들 이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라면서 이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 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이 국민의힘 김기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찾았고요. 이 김기영 원내대표는 고발사주라는 사건은 없다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 등과 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모의했다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박지원 원장만 입건을 하고 조성은 씨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이제 접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어제 MBC는 이 검찰 출신 김웅 의원과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고발사주에 대한 김웅 의원의 자세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김웅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이 대검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를 해놓겠다라거나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오게 되니까 본인은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라면서 이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웅 의원은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랬다면 공익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고 MBC는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점술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연루설이 제기된 그 역술인 등의 이름을 일일이 대면서 실제로 교류가 있었는지 캐물었고요. 특히 이 학문침 전문가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교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어제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월 9일 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참석했을 당시 문제의 학문침 전문가가 윤석열 후보를 밀착 수행하면서 내빈과 인사를 시키고 또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주고 또 수시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뛰어든 초기 이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유치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토론회 직후 다툰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3000번님께서 지금 은퇴한 상태인데 내년부터 고향에 있는 땅 경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9067님, 배추는 벌써 포기도 않고 들깨도 수확을 해야 하는데 기다리지도 않은 비. 근데 이 비 덕분에 게으른 저로선 늦잠 자기가 딱 좋네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순 방송 마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전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내처라는